충치는 결국 이제 치아에 대한 세균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몸에 일어나는 감염과는 좀 다르게 치아 무기질에 세균이 살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먹이로 해서 세균이 거기서 살면서 부산물이 산이 나오게 되는데, 산으로 인해서 치아가 무기질이기 때문에 녹으면서 세균 감염증이 생기고 그게 충치라고 할 수 있죠. 구강 내는 인체에 몇 군데 안 되는 세균이 살고 있는 기관이 되겠는데, 침 1mm 정도의, 많게는 10의 8승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인 그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충치 세균뿐만이 아니라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그냥 일반적으로 상주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균들이 물론 있지만, 흔하게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은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가 대표적이고, 그것이 이제 치아를 숙주로 하여 세균 산물을 내놓고 그 치아가 부식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충치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는 이제 여기 그 구강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통으로 된 조직이 아니라 열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심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데는 양치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 찌꺼기가 쌓이기 쉽고, 또 그런 쪽에는 치아 구조상으로도 충치가 쉽게 유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돼서 옆면에 음식이 끼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빠지지 않을 경우에도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고요, 옆면에. 그 다음에 여기에 뺨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구강 조직으로 구강이 넓지 않은 분들은 치솔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도 많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음식이 끼는, 음식 저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잘 닦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는 그 안에 치아층이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세 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맨 겉에가 범랑질이라고 해가지고 뭐 에나멜 반짝반짝 딱딱한 부분이고요. 그 실제로 인체에서 가장 칼슘 함량이 많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상아질이라고 하고, 그 속에 치수라고 해서 그 안에는 신경, 혈관 뭐 이런 것들이 분포하게 되어 있는데, 충치가 심해지면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심해지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치수까지 도달하게 되죠.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신경을 살리는 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세균 감염에 의해서 결국은 세균이나 세균 부산물이 그 안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깨끗하게 걷어내고 이제 치료를 한 후에 인공신경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를 신경치료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신경치료라고 하면 충치가 굉장히 심해진 경우나 아니면 이가 뭐 사고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신경이 노출돼서 감염이 일어나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은 보통 충치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진행된 경우에 신경하고 그 주변 이제 충치를 다 제거하고 신경까지 도달하는 길을 확보한 다음에 신경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미세현미경 같은 경우는 관이 나이가 들거나 충치가 오랫동안 진행됐을 경우에 치수 안에서 계속 무기질을 만들므로써 세포들이 관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미세현미경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신경관까지 그 길을 확보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로 신경을 깨끗하게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으로 막는 것까지가 신경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미세현미경이 가끔씩 쓰이는데 신경관을 못 찾는 경우, 또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그런 재반 신경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 뿌리 끝에 염증이 남을 경우에 뿌리 끝 수술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도 미세현미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신경치료를 하고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 뿌리끝 수술, 치근단 수술이라는 것을,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해서 뿌리끝을 잘라내고 그 염증을 뭐 제거하는 수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미세현미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치아에 따라서 모두 다 되는 건 아닌데, 그 의도적 제식술이라고 해서 이를 일부러 빼서
그 뿌리 끝에 문제 있는 것을 밖에서 치료를 하고 재식을 하는 그런 수식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다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갈 수 있겠죠. 충치를 예방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치아의 제일 거층, 범낭질이라고 하는 그 층이 최전방에 있는 어떤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뚫리면 안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충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충치가 호발하는 부위가 치은열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에가 음식이 끼지 않도록 거기를 막아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치면열구 전색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애들 하는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보통 그 부위 호발하지 않고 음식이 끼는 부위에 호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잇몸 관리, 그러니까 그 스케일링이나 그런 걸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치간 칫솔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구강 양치 뭐 도움을 주는 기구들을 쓰는 거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요즘 사실 많은 경우에 치아 신경치료 이런 거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치아를 오히려 굉장히 쉽게 빼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는 물론 임플란트가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고, 그 성공률을 요즘 봤을 때 뭐 10년 성공률이 95% 이상이면 성공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임플란트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지만 수명만큼 쓸 수 있는 치아는 자연치라는 게 이미 입증이 사실 된 거기 때문에, 충치를 어떻게든 뭐 예방해서 자연치아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렵게 살리더라도 신경치료나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발치를 만약 권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치를 어떻게든 어렵지만이라도 살리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뭐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치근단 절제술도 진행하고, 의도적 재식술 같은 것도 많이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사실 이제 미세 현미경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병원에서 구비하기가 쉽지는 않은 기구들이거든요.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내원하시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